안녕하세요. 대동베스지등입니다. 이번에는 봄 베스 낚시 어떻게 해야 할까? 봄이 오는 순서 그리고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봄이 오는 순서 그리고 봄철 포인트 찾는 법 이런 순서로 한번 안내를 드려보겠습니다. 봄은 어떻게 오는가? 봄이 오는 순서 그리고 시기별 특징에 대해서 얘기 드려보겠습니다. 봄이 오는 순서, 낚시에서 봄이 오는 순서란 평균 수온이 높을수록 봄이 빠르게 옵니다. 어떻게 해야 평균 수온이 빠르게 올라가는 것일까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남쪽에서 북쪽입니다. 남쪽부터 북쪽으로 올라오면서 봄이 옵니다. 적도에 가까이 위치한 남쪽일수록 평균 기온이 높습니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다음은 바닷가에서 내륙으로 옵니다. 바닷물의 영향으로 인근 지역의 최저기온을 높여줍니다. 최저기온이 높을수록 수온의 저점 또한 높아집니다. 낮 동안 다시 수온을 올리기에 유리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닷물의 영향으로 최저기온이 높습니다. 최저기온이 높으니까 그만큼 수온의 저점, 그러니까 수온이 밤 동안 그 새벽 동안 떨어지는 그 저점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낮 동안 다시 수온을 올리기에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지에서 산지입니다. 해가 빨리 지는 산지, 그리고 평지일수록 해를 오래 받을 수 있습니다. 산지일수록 그 지역에 그늘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온도가 오르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얕은 물에서 깊은 물. 얕은 물은 쉽게 수온이 올라갑니다. 모두 알고 계시죠? 깊은 물은 수온이 오르기가 쉽지 않고요. 이 요소들을 동시에 갖춘 필드일수록 봄은 빠르게 옵니다. 예를 들자면 남쪽에 바닷가에 있는 그리고 평지이자 얕은 물의 필드를 가게 되면 봄이 빠르게 온다는 것입니다. 이 조건을 갖춘 필드를 찾아서 출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기별 특징입니다. 2월부터 4월까지 시기별 특징입니다. 봄이 올 때 나타나는 시기별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입춘 이후 2월 말입니다. 남부지방에서는 시즌이 시작되는 시기이고요. 그래도 아직은 겨울의 날씨를 띠고 있습니다. 큰 개체부터 움직이기 시작하기에 인생 베스의 찬스입니다. 이 시기에 육자라든가 이런 그 인생 베스를 낚으신 분들이 한 번씩 있습니다. 아니면 도해조가, 하지만 도가 많다는 점, 그리고 얼음이 녹는 해빙기의 시기이고요. 다음은 3월 초입니다. 남부지방에서는 점차 연안의 생명체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중부지방의 시즌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또 최고 기온 10도 근처의 날씨가 시작되고요. 이때부터는 일주일마다 극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저번 주에 다르고 이번 주에 다른 그런 극적인 변화가 있는 날씨들이 이어집니다. 다음은 3월 중순입니다. 중부지방에서도 연안의 생명체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이때부터는 날씨만 받쳐준다면 쉽게 조가를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앵글러분들이 마수거리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다음 3월 말, 저수지 강 하천은 이제 많이 쉬어집니다. 그리고 대용어의 시즌이 점차 시작됩니다. 댐이죠. 그리고 본격적인 봄의 날씨가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4월 초. 4월 초에 들어서는 이제 남부 지방에서는 알짜리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고요. 남부 지역부터 벚꽃이 개하며 대용어의 본격적인 시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자급 마리수가 이제 쉬어지는 시기, 이렇게 됩니다. 4월 초를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4월 중순에서 말입니다. 대용어 근처에 벚꽃이 만개하기 시작하고 베스들의 활성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특히 소형저수지나 강계에서는 이제 알짜리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1년 중에서 가장 낚시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안내의 주의사항으로는 봄의 날씨는 상당히 변수가 많습니다. 날씨의 흐름에 따라 당겨지고 뒤로 밀리는 경우가 많고요. 대략적인 봄의 날씨, 봄 낚시의 흐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올해 같은 경우는 봄이 2월달이 너무 추웠기 때문에 이제 뒤로 밀리는 그 경향이 있고요. 혹은 아니면 2월에 너무 따뜻하다 보면 따뜻한 날씨가 이어진다면 앞으로 당겨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봄의 베스 포인트입니다. 봄철 베스 포인트 찾는 방법. 불가에 도착했는데 어디로 가야 하나? 이게 항상 문제입니다. 봄 포인트는 상대적으로 수온이 높은 곳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수온은 어디가 빠르게 오르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여러 가지 주변 환경과 조건 요소들이 그쪽의 수온을 결정을 하고요. 이
공식은 댐, 저수지, 강, 하천, 수로 모두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수온이 빠르는 게 오르는 곳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해가 잘 드는 양지 바른 곳입니다. 해가 잘 드는 양지 바른 곳이 가장 첫 번째 조건이고요. 주변에 그늘이 생길 만한 요소가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뭐 주변에 산이라든지 뭐 나무, 건물 등의 그늘이 없는 곳을 찾으셔야 됩니다. 다음은 수중 커버 그리고 복사열입니다. 해가 떠 있는 동안 수중의 커버들이 뜨겁게 달궈집니다. 예를 들자면 물에 잠겨 있는 수초줄기, 뭐 나뭇가지, 부유물, 쓰레기 등이 해를 받으면서 이제 뜨거워지죠. 그 뜨거워진 커버들이 주변의 온도를 올려줍니다. 뭐 한여름 마트, 백화점의 실내 주차장을 생각하시면 그 자동차의 열기로 그 주차장이 더워지죠. 이 자동차를 그 커버에 대입해서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동시에 베스에게 은신처를 제공한다. 은신처를 제공하는 거 상당히 큽니다. 다음은 물의 흐름이 없는 곳입니다. 물의 흐름이 없는 곳이 열 에너지가 보존되기 쉽고요. 물이 흐르고 있다면 수온을 올릴 수 있는 시간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얕은 수심입니다. 얕은 수심부터 수온이 올라가고요. 얕은 수심은 온도를 올려야 할 수량이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적은 열 에너지로도 쉽게 수온이 올라가고요. 다음은 적은 수량입니다. 가두어져 있는 물의 양이 적은 것이 좋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전체적인 평균 수온이 높아집니다. 좋은 수온을 필드 전체적으로 빠르게 맞출 수 있고요. 댐보다는 저수지 그리고 강보다는 하천일수록 수량이 그러니까 물의 양이 적은 곳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좋은 수온을 필드 전체적으로 빠르게 맞출 수 있다. 이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같은 저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량이 적은 곳이 전체적으로 빠르게 오르기 때문에 그곳에 필드가 빠르게 봄이 찾아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다음은 연안의 생명체. 연안의 생명체, 그러니까 물고기 같은 생명체들이 보이는 곳, 생명체가 연안에 보이는 것은 그곳이 머물기 좋다는 것, 그 이야기겠죠. 뭐 수온이라든지 아니면 환경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작은 생명체들을 불러들이는 것이죠. 특히 블루길이 보인다면 그것은 게임 끝이다. 그 주변만 이렇게 공략을 해보시면은 좋은 조가를 올려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낚시를 쉽게 해주는 조건입니다. 수온도 중요하지만 낚시를 쉽게 해주는 요소들 또한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탁한 물입니다. 탁한 물은 베스의 시야를 가려줍니다. 사람이 접근해도 인지하기가 어렵고요. 보이는 게 없어서 겁도 없습니다. 뭐 자신이 안전하다고 착각하게 되죠. 갑자기 나타나는 루어를 반사적으로 입질하기 때문에 먹을 생각이 없더라도 이게 루어를 보게 되면 반사적으로 입질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또 촘촘히 여러 번 공략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촘촘히 여러 번 공략을 해주세요. 그러면 맑은 물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낮고 요동치는 수온에서 예민하고 활성도가 떨어지는 베스들이 경계심이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내 몸을 숨기고 멀리서 루어를 던져보고 들어가 보세요. 절대 물속을 먼저 보려고 하지 마세요. 뭐 베스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먼저 보지 마시고 멀리서 루어를 던져보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베스가 숨어있을 커버, 은신처가 있는 곳을 공략합니다. 맑은 물이 있다면은 그곳에 뭐 커버라든지 이런 은신처가 제공되는 곳을 먼저 공략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오전보다 오후에 출조하는 겁니다. 이른 아침은 가장 수온이 내려가 있는 시간입니다. 가장 수온이 차가운 시간이죠. 오전 동안 햇빛이 물을 데펴줄 시간을 줘보고 오후부터 탐색을 하고 가장 수온이 높은 뭐 4시, 5시 시간대를 기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체크리스트 아래 요소들이 동시에 갖춘 포인트일수록 입질 확률이 높습니다. 같은 포인트라고 해도 뭐 해가 잘 드는 곳, 수중 커버 있고 물이 멈춰 있고 얕은 수심의 적은 수량 그리고 연안의 생명체까지 보인다 그러면은 입질 확률이 높고요. 거기에 낚시를 쉽게 해준 요소 뭐 탁한 물이라든지 맑은 물이라면 은신처 커버가 있는 곳 그리고 오전보다는 오후 시간대가 이 요소들이 동시에 갖추어진 포인트일수록 좋은 조가의 확률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네, 다음은 정리해보는 시간, 이제 실전에서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디로 갈까? 그러니까 출조지를 어디로 정해야 할까? 가능한 남쪽 바닷가 평지가 있고 얕은 곳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이제 어디에 가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청주에 살다 보니까 이제 그 남쪽 바닷가 평지 얕은 곳을 찾으러 갈 때는 일단 처음에 조금 가까운 곳을 간다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군산이나 익산, 김제, 부안 쪽을 이렇게 많이 가는 편입니다. 특히 저는 부안 쪽을 많이 좋아하는데 뭐 청어지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뭐 고마제나 능제 이런 쪽 수심이 얕고 넓고 그리고 이제 수초들이 많죠. 그런 곳을 이제 많이 찾아가는 편입니다. 근데 조금 뭐 예를 들어 청어지를 갔는데 아직 조금 이른 것 같다 그러면은 조금 더 얕고 수량이 적은 곳, 뭐 예를 들면 주상천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여기 보시면 고부천이죠. 고부천 뭐 수로권이나 아니면 고부천 본류를 이렇게 노려봐도 되고요. 그런 식으로 찾아 들어가는 편입니다. 만약에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은 뭐 영하모, 금호 같은 경우도 좋겠죠. 뭐 금호나 영하모 이렇게 수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최대한 남쪽이고 게다가 바닷가에 평지 그리고 얕은 곳도 있으니까 이런 것이 좋은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수도권에 사시는 분이라면은 수도권 사시는 분들은 이제 뭐 제일 많이 가시는 곳이 뭐 삽교도 있고요. 요즘 대호만 많이 가시죠. 대호만 같은 경우도 보시면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평지에 위치하고 있고 수량이 적은 곳이 많죠. 그리고 상류권에는 항상 보시면은 그 수초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폭사열도 많이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수로권들도 많이 노리시기 때문에 여기서 조과를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가장 빠르게 봄이 찾아오는 곳이고요. 근데 조사를 하면서 조금 의아했던 점은 이제 강화도 같은 경우는 강화도는 바닷가의 그 버프를 그러니까 바닷가의 이점을 받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평균 기온을 보니까 강화도가 조금 높습니다. 그 이유를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겨울 같은 경우는 이제 북쪽에서 이제 계절풍이 불어오죠. 근데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바다를 타고 들어와야 이제 바닷가의 그 이점을 받는데 북쪽에는 이제 이렇게 땅들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있기 때문에 그 바닷가의 이점을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화도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봄이 늦게 찾아오고 강화도보다는 이런 그 충남권의 이런 바닷가 포인트들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남쪽 그리고 바닷가 그 평균 수는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지도표입니다. 기상청의 자료인데 지금 보시는 거는 올해 2월 달에 최저 기온을 나타낸 것입니다. 2월 달에 최저 기온을 나타낸 것인데 바닷가에 보시면은 바닷가가 이제 조금 기온이 높죠. 그리고 남쪽으로 갈수록 기온이 높습니다. 또 이제 조사하다 알게 된 건데 그 강화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가 땅이 있기 때문에 바닷가에 2.5 못 받아서 이렇게 평균 기온이 많이 낮다는 점, 그러니까 최저 기온이 낮다는 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인천은 여기가 인천 지방인데 인천은 이제 도심이 많기 때문에 도심 같은 경우도 이제 기온이 빠르게 그 최저 기온이 많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서울권에서 이제 가까운 곳을 가신다 그러면은 뭐 인천 쪽이나 아니면 김포 쪽에 뭐 검단수로 있겠죠. 검단수로 같은데 한번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청주에 살고 있으니까 청주에서 뭐 전주권이나 아니면 뭐 광주 혹은 뭐 경북에 살고 계시다면은 뭐 대구권이나 뭐 아니면 울산 쪽 아니면 그 부산 쪽으로 이렇게 가보실 수 있겠죠. 이런 거를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갈지를 정했고 이제 물가에 도착을 했다면 어떤 포인트를 가야 하나 이것도 중요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요소들이 동시에 갖추어진 곳 그런 곳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이제 필드에 부착해서 이제 포인트를 찾는 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진천의 이제 초평천이죠. 이쪽 초평천에서 이제 낚시를 그 초보 때 많이 했는데 여기서 이제 낚시를 많이 배웠습니다.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일단 해가 잘 되는 곳들 뭐 이런 그 요소들을 아까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자면 첫 번째 해가 잘 되는 곳입니다. 해가 잘 되는 곳은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북쪽에 보시면 여기는 높은 산이 있습니다. 높은 산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동쪽이고요. 서쪽이죠. 서쪽에서 이제 해가 비출 때는 여기에 가려서 이제 그늘이 생겨버리겠죠. 그렇다면 여기는 좋은 포인트가 못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중 커버가 있냐? 수중 커버가 있는 곳은 여기 보시면 조금 이제 커버가 있고 그 아래쪽에 내려가시면 여기 이제 나무가 이렇게 그 잠겨 있는 곳이 이제 조금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무가 잠겨 있는 수중 커버를 찾고요. 그 다음에 물이 멈춰 있어야 되는데 여기 평천교 아래 보시면 약간 이렇게 물을 가둬두는 보같이 이렇게 그런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물이 여울이 져버리고요. 그 전에 위쪽에서는 물이 이렇게 항상 갇혀 있기 때문에 물이 멈춰 있는 그런 구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얕은 수심, 수심도 얕은 편이고, 그리고 적은 수량, 그리고 연안에 생명체는 없었지만 여기가 물이 탁한 편이기 때문에 탁한 편이기 조금 더 좋고요. 용정교 위쪽으로 물이 상당히 또 맑습니다. 맑기 때문에 경계심이 심하고요. 그리고 당시에 오전보다 오후 시간대에 가서 봄에 여기서 그 조가를 올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쪽에서 해가 많이 받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물이 멈춰 있고 얕은 수심에 그리고 적은 수량, 연안에 생명체는 없었지만 탁한 물, 그리고 오전보다는 오후 시간대에 조가를 올렸던 그런 포인트입니다. 이런 요소들을 생각을 해서 포인트를 찾아보시면 이렇게 조가를 올려볼 수 있고요. 그 다음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까요? 네, 한 번 더 이제 예를 들어볼 데가 오태저수지입니다. 제가 봄철에 좀 많이 찾아가는 곳인데요. 이곳 같은 경우는, 오태지 같은 경우는 옛날 사진을 보시면은 이렇게 물이 빠진 그 사진이 보이시죠? 물이 빠졌다는 거는 그만큼 수심이 얕다는 증거겠죠. 그런데 이제 인터넷 찾아보시면은 그 봄철에 좋은 포인트들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봄철에서 가장 그 런커를 많이 뽑는다 그런 데가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샘물 그 내려오는 샘물 유입구입니다. 그 하나 유일한 오태지 샘물 유입구인데 여기 주변에서 그렇게 그 조가가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해줬습니다. 그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 증거로 이제 수심이 얕고 여기 주변에는 가보시면 항상 그 수초들, 그러니까 수초들이 많습니다. 수중 커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복사열도 많이 생기고요. 저수지이기 때문에 물은 멈춰 있고 그리고 물은 맑지만 커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 탁한 물에서의 그 이점보다는 그 맑은 물의 그 대처 방향이 되는 거겠죠. 맑은 물에 커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은신처도 제공해 주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찾아보게 됩니다. 네, 보시면 커버들 보이시죠? 그리고 다음은 이제 여기가 문어미이고요. 그 다음에 이 옆에 보시면 이렇게 수초들이 이렇게 쫙 이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수심은 조금 깊지만 여기 연안은 수심이 좀 얕은 데다가 여기에 그 쭉 이어서 이제 수중 커버들이 있습니다. 수중 커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수중 커버들 사이에서 복사열이 발생하고 얕은 물이 있고 그리고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베스들이 있기 때문에 또 여기가 좋은 포인트가 돼서 이렇게 조가가 좋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찾아볼 수 있고요. 다음은 이쪽 보시면 이제 수물도로 포인트라고 이제 제가 안내를 해드렸던 데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 포인트 전체적으로 수심이 굉장히 얕습니다. 쉘로우 구간이 계속 이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수심이 얕고, 그 다음에 지금 사진 보시는 것처럼 수몰도로가 잠겨 있고 여기 위쪽에 이렇게 물이 차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여기가 이제 좀 지저분한 곳입니다. 지저분한 곳이어서 뭐 부유물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연꽃 비슷한 그런 수중 생물이 자라는 곳인데, 봄철 같은 경우는 그런 그 수중 생물에 줄기들이 쭉 있겠죠. 줄기들이 쭉 있으면서 위에 부유물이 덮여 있고 물은 멈춰 있고, 게다가 그날따라 햇빛이 강렬하게 내려쬐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연안의 생명체가 그렇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이제 루어를 던져봤는데 탑을 때립니다. 베스들이 탑을 때리면서 재밌겠는데 하면서 이제 프로그를 챙겨서 3월 달에 여기서 프로그 낚시를 했습니다. 프로그 낚시하면서 이제 3자급의 이제 그 베스들을 낚았던 기억이 있네요.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그 요소들이 그 중첩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동시에 갖춘 그 포인트들, 그런 포인트를 찾아 가시면은 좋은 조가를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청어저수지인데요. 청어저수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은 저는 연밭에 있는 줄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연밭 줄기. 그 청어지 서쪽 편에 보면 지금 여기 보시는 이 구간, 그리고 여기 구간, 여기가 연꽃이 항상 피는 데입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아예 낚시가 불가능할 정도로 연꽃이 피는 곳인데, 북쪽 같은 경우는 이쪽 위쪽에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그 항상 붕어 조사님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여기 남쪽 같은 경우는 그 조금 들어가서 낚시를 할 수 있는 구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전체적으로 연꽃 줄기가 쫙 펴 있습니다. 쫙 펴 있기 때문에 수중 커버가 되고요. 게다가 수심 또한 얕기 때문에 얕은 수심도 갖춰져 있고, 그리고 그 시간대도 오후였습니다. 시간대도 오후였는데다가 물도 약간 탁한 편이어서 그런 요소들이 중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포인트가 또 되어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도 이제 봄에 좋은 조가를 한번 올려봤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청어저수지를 오시면 이렇게 오른쪽 그 그렇죠, 뚝방, 제방을 따라서 이렇게 낚시를 하시는데, 보통 그 이른 봄에 보시면 제방 쪽에 이제 돌들이 있겠죠. 근데 돌들은 그 햇빛으로 달궈지기가 어렵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은 제방권에 가서 이제 낚시를 먼저 저도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조가를 못 올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연꽃줄기 여기 구간에 가서 조가를 올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석축은 조금 수온이 좀 느리게 올라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꽃 줄기가 있는 그 수중 커버들이 있는 이런 구간들이 좀 더 유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새물유입구에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봄철의 새물유입구는 조가에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새물유입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새물유입구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타입의 새물유입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예를 들자면 수양저수지입니다. 장성군에 위치한 수양저수지인데, 수양저수지 같은 경우는 여기 상륙 쪽에 보시면 삼계천이 있습니다. 이 삼계천 같은 경우는 수량이 적고 그리고 수초들이 이렇게 쭉 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세열을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여기 물막이 수중보가 있는데, 수중보에서 물을 막아두기 때문에 여기는 계속 햇빛을 받으면서 수온이 데펴지겠죠. 데펴진 물이 새물로 흘러 들어오게 되면 이 주변의 온도를 올려주기 때문에, 수온을 올려주기 때문에 좋은 새물유입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만약 이른 아침에 새물이라면은 빠르게 그 수온이 오르는 만큼 빨리 식죠. 그러니까 수량이 적고 수심이 얕은 곳은 밤에 빨리 그 수온이 낮아지기 때문에 아침에는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그 새물 유입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예를 들자면 상공저수지의 새물을 한번 볼 텐데, 상공저수지 느릿골 포인트에 가보면 이렇게 항상 새물이 흘러 들어오는 곳이 있습니다. 이쪽 같은 경우는 그 새물의 유원지가 그 산골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물이 상당히 차겠죠. 차가운 물이 계속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쪽의 새물 유입구는 그렇게 좋지 않은, 오히려 악재의 새물 유입구가 되겠죠. 여기 아무리 뭐 수초들이 많고 뭐 양지 바른 곳이라고 해도 계속 차가운 수온에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좋지 않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네, 다음은 봄낚시 팁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봄낚시의 시작은 언제부터 봄낚시가 시작되는 건가, 그 시기를 알고 싶다면 벚꽃의 개화 시기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벚꽃의 개화 시기는 그 지역의 기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개화 시기에서 마이너스 한 달, 그러니까 한 달을 뺀
그 날짜가 대략적인 봄 낚시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주의 벚꽃 개화시가 4월 1일부터라면 거기서 한 달을 빼주고 그 날짜가 3월 1일이 되겠죠. 이때부터 그 지역의 봄 낚시 시즌이 시작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벚꽃은 백스나시의 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댐 저수지 주변, 그러니까 필드 주변에 벚꽃이 피어 있다면 그곳은 높은 활성도와 함께 좋은 조가를 올릴 수 있는 필드입니다. 항상 그 주변에 벚꽃이 피어 있다면 저는 항상 조가가 좋았습니다. 남부 지역부터 개화하는 벚꽃을 따라다니며 낚시한다면 성공률 높은 낚시가 이어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남쪽 지방 뭐 광주라든지 아니면 뭐 경남 뭐 부산 쪽에서 벚꽃이 폈다면 거기서 낚시를 시작하다가 거기에 벚꽃이 지고 나면 그 다음 뭐 대구 쪽 아니면 뭐 전주 이런 북쪽으로 계속 올라가면서 이 개화 시기만 따라다녀도 좋은 조가를 올려볼 수 있다는 그런 팁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봄낚시 불변의 진리, 봄낚시는 무조건 따뜻한 곳을 찾아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대동베스 지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